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부동산계, 커머셜 전문 브로커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안드라스 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윤 대표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이 커머셜 부동산 하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분석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이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저희 지금 미국 경제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예상, 어느 정도만큼의 예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IMF에서 내놓은 지표에 의하면, 한 6.4% 정도,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6.4%라는 수치는 1984년 이후로 아마 최대 폭의 상승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이번 올 1월 달만 해도 사실상 한 5.5% 정도의 수치를 내다보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고 있는 수치라서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숫자가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망들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거리에 나가 보면은 빈 가게들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 건물들 비어 있는 거 너무 많아서 실제로 경제 지표에 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회복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저도 그렇게 정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빈 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꽉꽉 차 있는 건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리테일이나 아마 오피스 빌딩을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디스 애널리틱에서 내놓은 지표를 보게 되면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는 한 11 to 12% 정도의 vacancy를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개의 테넌트가 있다고 보았을 때 한두 개 정도는 비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리고 오피스 빌딩을 보면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죠. 한 15% to 16% 정도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로 average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averag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average를 볼 때에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다운타운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골을 바라보는 관점,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죠. 자, 그리고 리테일 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는 vacancy, 비어있는 물건들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100%가 차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휴가 준비하면서 호텔을 알아봤더니요. 그 호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그렇죠. 꼭 빈 호텔 찾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또 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렌트카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서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또 항공료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좀 경기 지표가 올라간 것 하기는 하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비즈니스의 컨셉은 supply와 demand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인지에 따라 우리 홍 기자님 혹시 그 호텔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의 호텔을 보신 부분입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을 봤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호텔. 정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백신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맨드가 상대적으로 지금 엄청난 거죠. 한 예로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보면 average죠. occupancy rate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호텔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average가 한 60% 이상 정도가 차 있다고 보아지는 지표에 봤다면 코로나 시대 때는 거의
20-30%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30%도 한마디로 에버리지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컨퍼런스라는 그런 쪽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모든 미팅이 캔슬되고 상대적으로 아카펀시가 20-30%보다도 훨씬 낮은 율을 차지했다면 네. 소위 말하는 하이웨이 중간에 있는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급의 호텔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버리지를 얘기할 때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곳, 네. 위치가 어디며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았던 아카펀시 레이시 지금 현재 다시 호텔 같은 경우는 상승률로 지금 오름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60-70% 정도 회복하는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제 손님들 같은 경우에 저의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때 조금 스트러글을 했지만 지금 거의 80% 이상의 아카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상당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방이 없어서 못 팔 정도죠. 네. 그렇다면 그 수요 때문에 내가 이런 돈을 차지를 하더라도 아쉬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호텔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휴가를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네. 걱정을 할 네.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좀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커머셜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과연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 자체가 리스크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왜 위험 요소가 정말 많은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자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터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코로나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물론 지금 현재 경제가 회복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변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맞습니다. 또 다른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시대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제가 커머셜 트랜잭션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리테일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꽉꽉 차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테넌트를 가지고 있는 안정된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업종에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현재는. 그래서 지금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타격 때문에 온라인 세일 자체가 20% 이상이 가볍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네,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인벤토리가 없어서 못 팔고 자동적으로 웨어하우스가 핫하다 보니까 땅값이 또 올랐죠. 그렇죠. 예, 이런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리테일 물건 그리고 메디컬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들이 정말 좋은 거죠. 와, 그 메디컬 오피스는 정말 저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네, 다른 건 몰라도 메디컬 오피스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이 닥터스 오피스 이런 것들이 중점돼 있는 거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데 있는 비즈니스들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많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전 같은 경우는 항상 캡레이시 한 7%, 한 8% 정도 봤는데 지금 이런 물건들은 없어서 못 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데이케어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쩔 도리가 없죠. 이것이 부분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데이케어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망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은 올해는 지금 GDP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GDP가 점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 S&P 글로벌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2024년까지 가면은 성장률이 1.8% 정도로 2%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그때인지 아니면 지금인지 혹 뭐 사람들이 지금 사놨다가 혹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이 지표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렇죠. 물론 지금은 호황일지라도 2, 3년 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지금 돈을 많이 정부에서 푸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다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비즈니스 경제를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요. 네. 항상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분명히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그렇죠. 1년 차이, 2년 단위로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트렌드인 거죠. 자, 이런 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 20년, 디케이드 단위로 바라본다면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랐고 사실상 업앤다운은 하지만 트렌드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크리즈 되는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언제가 적기이냐.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준비가 될 때가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우문현답 같은 얘기를 들으신, 내가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돈을 모아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의 여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게 되면 제가 참 재밌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이제 함께하는 인도 계열의 이렇게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미국에 이런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제게 늘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의 certain cap rate를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인도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해놨을 때 사실상 지금 거의 10%의 이자율을 가집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우리 홍 기자님 옛날로 거슬러 바라본다면 우리 한국에도 이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적금하는 돈을 모아서 은행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자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가 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commercial property, minimum 5 to 6%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배가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commercial이 예를 들어서 1million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내가 1million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 30%의 다운 페이먼트. 결국에 한 200나 300,000$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지금 현재 1밀리언 정도의 물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넓혀 바라봐도 한 50만 불 정도의 내가 자산이 있다고 친다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것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내가 뭐 2밀리언, 3밀리언 정도의 충분한 커머셜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제 이건 뭐 주택 쪽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집값도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경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거나 보통 한 1, 20년 단위로 한 번씩 파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파동이 올 때가 사실 좀 지났다.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뭐 사실상 그런 얘기 우리 작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막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금 사람들이 집을 찾는다고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측면은 금리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집값이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monthly payment 자체는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기다리고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라고 쳤을 때 그때는 바로 금리가 높아져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monthly payment 자체가 높아져 있고 이것은 똑같이 커머셜에도 어플라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애드하자면 사실상 지금 커머셜 물건과 같은 경우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지만 실질적인 거래 금액이 평소에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기가 저는 투자할 적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준비될 때가 최적기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베팅을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트렌드를 보아라라는 부분. 지금 당장 오르락내리락 오늘 내일의 일을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은 분명히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투자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될 때가 항상 최적기다. 언제 부동산 가격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셔라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지금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특히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일들이 변하면서 업종에 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들이 좀 더 유리한 업종이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셔야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